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봐야 하는 첫 번째 기사, 한미 간 무역 협상이겠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데드라인을 한 3일 정도 앞두고 우리 정부도 한미 간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이와 별개로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무역협상 환경만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따라서 미국이 우리 측에도 약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보다 한참 적은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최대 3천억 불 정도 갭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있죠. 미국의 조선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일명 마스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심 키워드인 조선주 투자 전략 오늘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 한번 가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던 삼성전자의 테슬라 AI 칩 수주. 그동안 삼성전자에 막힌 혀를 뚫었다라는 평가가 자자한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삼성의 텍사스 팹에 최신 칩을 주문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면 AI4는 삼성이 제조를 하고 있고요. AI5는 TSMC가 주문을 차지한 가운데 바로 이번에 삼성의 테일러 공장이 생산할 칩은 AI6입니다. 주로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자율주행 또는 AI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연매출은 매년 10%가량 증가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고전했었던 국내 소부장 업체들도 호재를 받게 됐죠. 두산테스나 네페스, 솔브레인까지 삼성전자뿐 아니라 밸류체인을 향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어떤 기업이 될지 오늘 같이 추려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장을 달구는 이슈들이 많지만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실적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국내에서는 조선방산 2차 전지 대장들이 줄줄이 성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화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주사 한화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벌써 1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무려 250% 가까이 급등했고요. 다음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6%, 한화시스템은 155%, 한화오션이 160%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그룹주 전반이 급등하면서 ETF도 물론 큰 폭으로 올랐죠. 유한타증권은 지주사 한화의 목표가를 12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방산과 에너지, 금융을 총 아우르는 성장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오늘 당장 한화 시스템을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 아침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올해 초였나요? 특집하고 오랜만에 했는데 네. 오늘 잘 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은 오늘 시장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지 오늘자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를 체크하자 추세 추종 전략. 예. 먼저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강세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추세 추정 전략을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셔야 됩니다. 이제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 업종군에 있는 주도 종목들을 잘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약간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 이후에 약간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예측을 사실 투자할 때는 예측이 범위가 아니고 대응의 범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어저께 이제 우리가 주제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는 법인세, 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매출 생각을 해보니까 대주주 요건이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그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5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종목을 좋은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지수가 5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것보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업종군의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군만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세제 개편 관련해서 어제 저희도 걱정이 돼서 다뤄봤었는데 금융주 오히려 낙폭 과대 시 매수로 의견 조정 없으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봤고요. 이에 맞서는 키워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를 지켜보자. 네. 어느 정도 강도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어저께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거의 11거래일 연속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3,100 한 6, 70포인트에서 3,200 갔다가 내려오고 또 3,150포인트 이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드디어 어저께 7만전자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인데 또 반면에 하이닉스는 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6, 7%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일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주사라든지 금융주, 은행주들도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날은 또 상승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한 거에 최소한 3분의 1 혹은 정말 좋으면 절반 정도 이렇게 반등을 준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저께 오른 거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줘야지 증시가 3,300이든 3,400이든 더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온 자동차 쪽이라든지 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주가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라면 그냥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단기 조정 그러면서 또 새로운 주가로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이번 주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어떤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목금 중에면 관세 관련된 긍정이든 부정이든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조정의 기운이 강했는데 그나마 버텨줬던 건 삼성전자 덕분이었죠. 때문에 금융주 낙폭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세부적인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목해야 하는 뉴스들 먼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한미 간 협상, 이제 정말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15%, 그리고 조선이란 카드가 통할지 그 여부가 될 텐데
문제는 돈입니다. 4천억 달러 투자는 무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지금 밀고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갭 차이가 커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이 지난주에 관세 협상이 나왔을 때는 좀 그런 부담감이 되게 컸었는데 또 막상 유럽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의 힌트를 좀 제공받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뭐 또 지금도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의 90%까지도 다 미국에 기속시키겠다는 내용이었고 유럽은 한 1,000조 원 가까이를 다 구매하는 쪽에 에너지가 됐든 무기가 됐든 자기들이 소비하는 거를 상당 부분을 구매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럽의 결과가 더 좋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LNG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더 많은 부분들을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산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정부가 내세우는 게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도 조금 더 미국산 무기 구매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스카 뭐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부 개방 확대를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면 뭐 투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일본보다는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좀 반영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선과 농산물 개방이라는 카드가 3천억 달러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조선주 투자 전략 매번 점검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도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빅딜을 성사해낸 건데요. 이게 파운드리 쪽이라서 더 큰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거든요.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밸류체인까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땐 디자인 하우스도 그렇고 막 여러 군데 지금 수혜주 찾기가 남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니저님 보시기에 찐 수혜주는 어떤 기업이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따가 이제 관심주에. 예, 아, 근데 이번에 테슬라의 계약,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 않을 때 저도 원래는 올 1분기 때는 반도체를 별로 좋게 안 봤습니다만 그 2분기 넘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이번 장에 왜냐하면 증시가 5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다행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뭐 58%, 9%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금년까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위탁 생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TSMC가 그래도 뭐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7%까지 올라갔고 세계 2위인 삼성전자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9%였는데 반도 안 되는 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뒤에 있는 창신투자, 그러니까 SMIC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기업인데 일본의 기업까지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마켓쉐어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한 일말의 조치가 삼성전자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다행히도 엔비디아를 먼저 HBM을 뚫으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건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우선 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8년 동안 23조 원 계약인데 사실 전체 매출 1년 동안 매출에 비하면은 전체 매출 규모의 8% 정도밖에 안 되는 큰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게 앞으로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는 인텔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인텔의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인텔이 거기에 대한 맞춰 못 가서 지금 인텔이 점점
파운드리 쪽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 외에도 TSMC가 지금 미국 내 공장이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텍사스의 주에 있는데 머스크가 어제 X에다 올린 내용을 보니까 자기 집하고 30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많은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과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마켓 쉐어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빅테크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8년이잖아요. 그렇죠. 따져보면은 1년에 3조 원도 안 되는 매출이다. 특히 매출 단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따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이 또한 세부 전략은 잠시 뒤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화그룹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당당합니다. 최대 250%까지 급등한 기업이 꽤 많은 상황인데요. 이 기로에 선 건 바로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진 괜찮았는데 앞으로 이 부담을 뚫고 더 좋을 것이냐가 핀포인트겠죠. 오늘 한화 시스템 시작으로 주 후반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투자 전략에 좀 조정이 필요할까요? 저는 뭐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업별로의 대응 전략은 좀 다르게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본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못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과연 100만 원을 뛰어넘어서 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본다라면 조금은 100만 원을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만 원 정도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강한 주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현재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 80만 원 중후반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또한 100만 원대 올라온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 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오션이 되었든 하나 네. 엔진이 되었든 특히 하나 오션 어저께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이번뿐이 아니라 어쨌든 한미 협상, 관세 협상을 계속 조선업을 통해서 협상을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하나 오션은 1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미국의 조선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더 이런 시스템이 여러 무기 체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하나 시스템은 제가 보기엔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전 충분히 길게 본다면 더 높은 가격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지주사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4배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은 기간 조정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하나 지주사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지주사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 불확실성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이미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강한 주가 상승보다는 제한된 상승. 나머지 하나 그룹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밖의 친구들로 좀 따로 나눠서 투트랙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황제주 되고 나면 더 잘 가더라고요. 효성중공업이나 삼양식품이나. 네. 사실은 황제주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신규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맞아요. 가격대인 건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위주로 주식을 조금 플레이하는 부분 경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눌렸을 때 장기간으로 길게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섹터 점검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다뤄볼 섹터는 뭘지 공개해 주시죠. 반도체와 전력입니다. 예, 전력 예상대로 효성중공업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나왔는데도 급등을 해서 좀 의아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봤더니 산일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 중소형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기반형돼서 움직인 건가 싶어서 혹시 그렇죠. 다음 타자 좀 골라주시면 좋겠다는 네, 중소형주니까 제가 들었어요. 이제 효성중공업은 원픽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몇 달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추천드렸는데 다행히도 매일 신고가를 나고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나고 계시죠?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어제 이제 산일전기가 급등을 했습니다만 산일전기는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이 조금 수익 내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일진전기를 조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중전기 부분 해외 수주가 많이 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규 수주 물량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연결 기준액,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발표가 날 건데 예상 매출액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 399억 정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8%까지 올라가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도 실적 가이던스를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도 오히려 2, 4분기 때를 13% 이상 상당히 상향 조정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키포인트는 홍성에 지금 신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증설로 인해서 초고압 변압기 거기다가 생산이 계속 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또 받고 있는 거죠.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서 캐파 사이즈가 증가하면 당연히 P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Q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전력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요. 2023년도에 이미 수주했던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잡히는 게 하반기 때부터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진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주가는 하반기 이후에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긍정적일 일진전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실적 시즌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같은 섹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옥석을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 효성중공업의 다음 타자 중소형단 안에선 일진전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맞서는 궁금한 섹터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반도체 관세가 사실은 2주 내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테슬라 수주권이 이걸 덮어버렸습니다. 보면 삼성전자 벌써 10만, 15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 밸류체인이죠. 테스트, 패키징 기업 다 좋았습니다. 별도로 디자인 하우스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기업이 찐 수혜주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일단은 삼성그룹주, 그러니까 삼성향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매출이 썩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두산테스나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도 삼성 관련된 매출이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출을 보면 한 60% 이상 줄어드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삼성이 조금 매출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라면 충분히 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산 테스나, 원익 IPS, 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연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대부분 삼성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어저께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것도 이제는 SK가 아니라 삼성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이고, 전 충분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뜻은 다시 뭐 6만 원 초반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번에 테슬라 쪽으로 해서의 어떤 매출을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특히 이제 AI6가 중요한 것은 이제 AI5까지는 이제 AI4는 이제 삼성이 만들고 있지만 AI5는 TSMC가 빼앗아 갔었던 것을 다시 가져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AI6는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에 나오는 제품들, 특히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이런 쪽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급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이거를 통제하는 중앙 제어 장치를 공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번 확인이 됐다. 물론 이제 얼마나 이제 제대로 공급이 잘 그 날짜에 맞춰서 공급이 되는지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삼성도 괜찮구나라는 인식 자체가 또 다른 기업 쪽으로 특히 이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TSMC로 지금 물량을 넘기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받을 수 있는 그 TSMC를 넘기게 된다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물량을 공급받는데 시간은 좀 걸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다른 기업보다는 앞서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물량을 공급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좀 일부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계약은 뭐 이게 수익성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좀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밸류체인들이 좀 더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전자를 향한 발목 잡던 요소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갤럭시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지금 꽤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판매 흥행을 했다라면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보니까 유럽에서도 사전 판매가 무려 50%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잠깐 주춤했었던 그 힌지 부품 이쪽 네. 다시 좀 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폴더 7 출시가 되면서 출시가 되기 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막상 출시가 된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판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의 어떤 예약 판매라든지 또 이제 폴더 7이 지금 전작보다도 한 50% 이상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시세가. 그 매출 소식에 따라서 판매량 소식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이 확정을 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내년에 출시한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출시할지 안 할지는 또 그 하반기 신제품 출시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다. 그러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 V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참 계속될 것 같았던 붐이 잠깐 시들시들하길래 더블 체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선과 금융 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 둘 다 빨간색 투자가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인데 조선은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어제는 HD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MRO 기지가 된다면 반사이익을 세진중공업이 얻을 것이다. 이런 스토리로 중소현당까지 좋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협상 중이라서 그렇죠. 이번 주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이번 주 이제 네. 그 데드라인이 지금 31일까지니까 네. 구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31일 날 이제 미국의 대표단하고 직접 타결을 보겠다는 결정을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대표단들이나 관련 인사들이 계속 도망다니고 있죠.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 우리 그 실무단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심지어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협상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걸 잘 따져보면 거기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5,50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77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일본의 1년 예산안이 한 1,0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본 1년 예산액의 한 80% 가까이를 미주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요구안이 협상안이 한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안이 한 660조 정도 되기 때문에 4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1년 예산치 한 80%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특히나 쌀과 소고기는 뭐 상관없겠습니다. 쌀까지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해버리면 농민들이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좀 빼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협상안이 좀 지지부진하게 31일 날 빨리 저는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 산업이 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마 이게 조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슈가 조선업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하고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요 입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 미국 내에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선업이나 또는 뭐 그런 관련 산업을 짓겠다는 얘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기술력과 그리고 뭐 기술 이전 같은 거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협상 전까지는 당연히 올라가겠고, 협상 이후에 단기적인 이게 세론 뉴스가 세론으로. 돼서 약간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이게 세론 뉴스가 아니라 조정을 안 하고 계속 간다면, 그중에 대장 종목들이 만약에 계속 간다면 하반기를 이어갈 수 있는 따로 주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화오션, 내일은 LCD 선사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번 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금융주 급락도 저희 대응책을 좀 고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 여기에 고점 부담까지 겹치면서 어제 증권, 은행, 생보 다 낙폭이 꽤나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비를 피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들어가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혹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세제 개편이 확정된 건 아니죠. 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대주주 기준이 이제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좀 강화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아직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닌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10억까지는 아닐 것 같고, 좀 50억에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워낙에 좀 반발이 좀 심하다 그러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30억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 나섰을 때 좀 우리가 세금 관련돼서 아파트 이게 자녀한테 세금 전가할 양도세 때 뭐 이런 양도세 거요? 이런 부분들이 네. 좀 가하다 하면서 좀 완화하는 기준점이 우리가 이제 마포 정도 가격대 수준에서의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 가격, 그러니까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를 줬을 때는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강화 가능성은 일부 열어놓을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바로 10억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죠.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이자 장사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하면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또 어저께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본다라면 또 펀딩을 조성해서 또 투자 쪽으로 또 많이 좀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는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여전히 좀 좋은 부분들을 좀 바라본다라면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가정하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네, 파운드리 관심주 효성중공업으로 주신 1등은 건가요? 1등이죠, 뭐. 전력적으로. 네, 전력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방송 출연하고 계속해서 그죠. 원픽은 예. 효성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이제 100만 원이 넘어서 황제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약간 거래가 터지게 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를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죠. 25일 발표한 거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 1조 한 5,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61% 급등한
1,642억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시작당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요. 전력기기와 함께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인도에서 지금 AI 센터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AI 센터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전력 산업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매출의 최고 정점을 아직 멀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2, 3년 이상 계속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S증권도 목표가 30%나 더 올려잡아서 155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궁금해집니다. 자, 이에 맞서는 기업 하나솔루션이네요. 네. 뭐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좀 안정세가 좀 더 전 이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도 약간 조정을 좀 하고 있고 또 중국산을 계속 좀 규제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이쪽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전 둘 다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태양광의 중요성을 이번 폭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유럽이라는 미국 쪽으로도 충분히 태양광 시장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 4만 원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4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한 5만 원대까지는 상당히 매물 부담 없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관세 협상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이 크게 이탈을 하지만 않는다라면 지금 가격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8월달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중 한 분은 반도체 소부장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종목이네요.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유창희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